화이팅! 화이팅! 우리 사자 역할을 한 사람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천사의 역할을 한 사람은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지는 안 들었어? 천사의 역할을 했다며. 그는 이 의의가 잘못된 거죠. 응? 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의의가 천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자를 역할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천사인가요? 지금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죠? 당한 사람이 있는데 사자가 왔다. 그러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되냐? 사자가 선물을 받아야 되겠죠. 당한 사람이 선물 받나요? 멍청하니까 당하는 거잖아. 네가 질량이 약하고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사자가 절대 오지 않는다. 너가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자가 왔다. 네가 힘들어지지 않더냐? 그럼 사자를 보낸 것은 하늘이 보낸 것이지. 네가 불러들일 수 있는 환경이 돼야만 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야지 죽일 놈이 오지. 그러면 죽이러 온 놈이 그 사람이 고맙다 해야 되냐? 네가 그 사람을 사자라고 해야 되냐? 그 자체로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지금은 밉겠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당할 짓을 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않느냐. 내가 깝죽대면은 누구한테 한 대 맞지. 깝죽대니까 맞았지. 안 깝죽대는데 니를 패더냐. 어디 가서 잘난 척 많이 한 놈이 나는 길 가다가 젊은한테는 잘난 척도 안 해서 쳐다만 봤어. 그때 때려보는 거라. 쳐다보는 게 죄가. 죄는 딴 데서 다 입히가 아직 용량이 조금 덜 찼는데 쳐다보는 거로 용량이 다 차붙어. 글마한테 두드리 맞는 기라. 떡 내한테 때릴 용기 있는 놈을 쳐다보거든 또. 그래놓고 일마가 난 죄도 없는데 날 때리다 그러거든. 딴 데서 죄 진 거는 계산 안 한 거야 지금. 네? 질량이 안 차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다. 질량의 법칙. 잘못했다고 조금 잘못했는데 내한테 자연이 지금 내한테 해초리를 한대요. 잘못한 게 쌓이면 쌓여가 해초리를 치는 거라. 확대가 돼야 돼. 고만한 해초리를 칠 때는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줄 몰랐어. 내 고집을 너무 부렸다든지 부린 것이 그 질량이 찼다든지 그럴 때 내 어려움이 와. 내가 다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프겠고 내 활동과 행동이 그렇게 해서 쌓아서 내가 그때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가르쳐 줄수록 나는 고맙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올 것이 온 거고 구세주입니다. 이 사람이. 사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천사예요. 나는 게으른 데 있죠. 밥을 자꾸 갖다 주는 놈은 천사가 아니고 이거 마귀야 이거. 마귀. 이걸 천사라 했거든 우리는. 네 나중에 어려울 때 봐야지. 왜 어려운지.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자는 보낸 적이 없어. 네가 사자라 하는 거지. 네 조건에 안 맞으면 사자고 네 조건에 맞으면 천사고 잘한다 이놈은. 자연은 스스로 이루어지게끔 빚어놨고 기본은 스스로 돌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 파장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파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이 환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뿐이지. 안 좋은 데 가다가도 여기서 쌓이다가 보면 크게 깨우칠 일이 있고 그때는 또 제자리 돌아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자 없어요. 천사도 없어. 오케이. 내가 맑아지면 세상을 맑은 그대로 볼 수 있다. 자연도 맑게 대할 수 있고 그러니 신들이든 영혼이든
중생이든 누구든지 맑게 대할 수 있는 뇌를 갖추니 스스로 다 보이고 스스로 길을 알고 지혜는 스스로 열리고 내가 깨끗해야지 깨끗한 기운을 만나는 겁니다. 만날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치는 거다. 사자가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상대를 그런 거를 잘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도와준다고 했다면 그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네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자 역할을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잘해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촐싹 안 붙었다 이 말이지. 처음부터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친절하게 해줘갖고 네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조다가 저 있구나 싶어서 딱 붙은 겁니다. 덩신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덩신을 좀 가져 노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가져 놀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수준을 생각하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교류를 할 때 서로가 득되는 거지. 수준이 너무 떨어진 사람을 내 담당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내가 볼 일이 아닙니다. 요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요 밑에 사람이 요 밑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여기 사람이 요 밑에 사람을 대해야지. 요거는 3대 7의 법칙. 이건 절대로 자연의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30%의 우리하고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여기서 많이 이게 뭔가 힘을 갖추었다면 요 30% 아래를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이는 연구를 해라. 그러면 이 밑에 거는 누구 몫이냐? 여기의 몫이다. 그 몫도 남겨줄 줄 알아야지 지가 전부 다 세상을 다 훔쳐지려고 하면 되는가? 이건 욕심이다. 위에는 내 밑에는 알아도 내 그 밑에는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이 밑에를 내가 잘 이롭게 해서 너희들이 이 밑에를 돕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면 문제가 생겨요. 깊이도 모르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온다. 요새 대통령들이 하는 걸 못 봤어요? 과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해버리면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지금 뭔가 사회 질서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장이 할 일은 과장이 해서 그러면 빛나요. 근데 이게 과장이 할 일이 그 높은 데 있는 대통령이 이 일을 해버리면 한 것 같지만 이것이 부작용이 나와서 나를 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하고 인연할 때 여기에 와서 같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뭔가 이런 수준이 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이 모여야 거기에서 연구도 되고 뭔가 참신한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가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요래 되는 거지. 요 밑에 사람이 오면 힘을 못 합칩니다. 그럼 요 밑에 사람 수준이 와갖고 정 우리한테 있고 싶다면 딱 이 사람한테 법을 주세요. 청소하는 거 외에는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델타 놓으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월권을 하면 가거라. 처음에 계약을 바르게 한 거는 절대로 고개 못 듭니다. 고개 들면 이야기하면 지가 딱 내리게 들어가 있어요. 버릇을 뜯어 고치는 것도 사회를 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내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 요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는 반항은 안 돼. 그리고 불평은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떠나라. 요겁니다. 불평을 하면서 거기에 있으면 너는 더 어려워져. 불평을 할 일이면 떠나라.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떠나게 놔둬라. 잡지 마라. 요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모이다 보니까 어려워져 갖고 전부 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정법 가족이라고 정법 공부하니까 전부 다 이래 해주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 기대기 시작을 해요. 기대기 시작을 하면 아이고 정법 공부를 하니까 좀 해줘야 되는 것 같다. 니는 두드리 맞습니다. 선생님 다 보고 있으니까 그는 뭐 내가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줬다는 생각하지 마라. 있어도 내가 모르면
피눈물을 씹어삼키면서 없는 사람을 내가 주지 못하는 내 아픔을 가지고도 참는 것이 저 사람을 돕는 것이요. 저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이다 보면 이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돕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 도와야 되는, 이 돕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을 니 때문에 살아야 되는 꼴이 납니다. 이러면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어림도 내가 겪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경제는 네가 성심 공부를 하면 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되고, 성실하게 살게 하면 네 어려움이 좀 더 풀리게 해준다. 절대 풀리게 해줍니다. 당신들이 빌려준다고 풀리게 절대 안 해준다. 더 어려워지지. 그 책임도 그렇게 저질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만일에 더 그렇게 기댈 때 내가 못 해주면 나쁜 년 소리를 듣습니다. 앞에 해준 건 다 어디 가고 희한하게 뒤통수를 치고 돌아다니면 나를 헐뜯고 돌아다닐 거니까. 이런 사자들을 만날 때 조심해라. 내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시험지가 들어오는 사자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이렇게 전부 다 손짓도 해보고 이 두드려도 볼 거니까, 착해 빠지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돼서 그 어려움은 네가 피눈물을 쏟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모임 공부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죠. 착해 빠지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돼서 그 어려움은 네가 피눈물을 쏟게 하리라. 인연이라는 것은, 나쁜 인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한테 인연이 오는 것은 내한테 이롭게 오는 것이다. 이롭게 오는데 내 상태에서 내가 분별을 해서 이거는 나쁘다고 결정을 하려고 드는 것이다. 세상에 인연이 나쁘게 오는 거는 0.1mm도 없다. 이 대단히 법칙입니다. 이게 답부터 이야기해 놓고 이제 조금 몇 가지 풀어보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였는데 내 자식이 보니까 저희 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에요. 원수가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 상대가 돼갖고 나를 가게 해줬어. 그럼 아버지가 볼 때하고 내가 볼 때하고 이거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틀려집니다. 자식은 볼 때 그 깊이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쁜 놈이 되지만,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이 온 거죠. 일은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쪽에서만 생각을 한다. 대자연의 법칙에는 네가 모질한 것을 도우러 오는 게 인연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내한테 욕을 하러 오는 사람은 내를 도우러 온 겁니다. 그 욕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냥 반사적으로 성격이 지금 나쁘게 형성되어 있다면 돕는지를 모르고 상대를 덮어씌워버리는 이런 꼴이 날 것이고, 내를 갖춘 자는 그 말을 얼른 알아들을 것이라.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해서 혼동이 되느냐면, 상대가 오면서 내까지 생각해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할 때는 네가 이해하게 하라. 요래야 되는데 상대들이 오면서 지를 안 갖추고 와가지고 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이해 안 되게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이해되게끔 딱 해갖고 욕을 딱 해부시면 딱 이래 무릎을 꿇고 고맙다 그럴 텐데, 이해는 안 시켜주고 욕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일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한테 사기를 치러 왔다. 사기를 치러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가르치면 그러죠. 사기꾼이 아파요? 당한 사람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그렇지. 그럼 누가 환자예요? 당한 사람이 환자예요. 정확하게 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잘못이 있었느냐? 내가 갖춘 거는 없이 더 욕심을 낼 때 정확하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는 내가 갖춘 것을 갖추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할 땐 절대 사기꾼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추면 갖추지 안 하고 욕심은 이만큼 낼 때, 이럴 땐 정확하게 내한테 오는 게 사기꾼이 와요. 그래서 나는 당하게 돼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 사기 당했다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갖춘 짓을 행하는 건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 대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 집에 와서 뭘 훔치갔다고 나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죠. 네가 이거 안 여놓으면 절대 훔치러 안 온다. 안 여놓으면. 예? 금덩어리를 요만큼 주니까 왜 그거 여놓냐? 써지. 응? 저다 여놓고 얼마 간에는 안 훔치가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무게 질량에 따라서 이동수의 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그러면 내가 아주 그 질량이 큰 거는 여놓으면서 뭔가 장치를 많이 해놓거든요. 여놓으면서. 그래서 여놓은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이거는 오래 가요. 근데 이 질량이 조금 작은 거는 허술하게 여놓거든요. 그럼 저쪽 어디에 놓냐면 저 농에다가 이불 안에다 푹 집어여놔요. 이거는 키가 없어도 되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싹 찢어지고 이렇게 이래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딱 본 사람이 생기면 이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애들 돌반지고 모시고 요 한 거 여놨잖아요. 많이 받아가.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아놔놓고 잘 쓰면 될 낀데 저 여놨어요. 이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열어본 게 없는 거라 이게. 왜? 움직였죠. 예? 도둑놈이 가져간 겁니다. 도둑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움직여야 되거든. 에너지는 움직이는 겁니다. 금이 에너지예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바르게 안 쓰면 이건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딱 들어오면요. 저 도둑놈이 영이 엄청나게 맑아요. 들어오면요. 탁 뚫어본다. 그 손 딱 연기 요 딱 나오는 게라. 기가 차거든요, 이게. 이거 딱 집어가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거는 또 희한하게 써버리고 또 훔치러 가거든요. 왜? 하느님의 사자니까. 이게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놓고 에너지를 안 쓰고 탁 이어놓은 거는 기가 차게 빼갖고 사회에다가 운용시킨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요런. 그래서 그걸 빨리 안 잊어먹으려면 이동을 시켜 자꾸. 여기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빨리 안 잊어먹어. 한 군데 오래 놔놓으면 이거는 이동수가 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보내든 이동수가 나요. 그런 식으로의 이런 것들이 도둑놈이 왔으니까 저 나쁜 인연이 자꾸 온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회전시키 줌으로써 네가 또 에너지가 돕니다. 우리가 도둑당하는 게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놓은 거로 에너지가 그만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운용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줘야 또 들어오거든요. 너한테는 지금 기운으로서 요만큼 줘야 될 것들이 딱 있는데 요거를 자꾸 모아버리니까 모아갖고 그만한 기운이 됐어요. 이제부터 더 안 줘요. 더 안 준다고. 근데 여기 없어짐으로써 뭐가 들어와요. 에?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걸 딱 여놔놓고 딴 게 안 풀린다는 거라. 이걸 팔아갖고 쓰면 다른 게 풀릴 텐데 그래 여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네. 이 컵에 물을 한 컵 담아야 되는데 한 컵이 꽉 찼는데 또 주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넘치게 안 줘요. 요걸 이래 목마르니까 무 불면 또 채워준다니까. 응? 여기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네가 잘 운용을 해서 쓰면 대자연은 크게 준다. 왜? 네 질량이 크기 때문에. 큰 만큼 쓸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인연이 온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쁜 인연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조그만한 걸 사기당했을 때 얼른 내 공부해라. 네가 아프지 않느냐? 그럼 네 공부해야지. 사기꾼이 공부할까? 그죠? 말 안 되잖아. 사기꾼 보고 공부해라는 건 말 안 돼요. 내가 아프니까 내 공부해라. 왜 당했는지를 네가 정확하게 짚어보는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이걸 깨라. 그리고 네 일을 열심히 한다면 너는 이거 잃어버린 거는 금방 보충되고 더 나은 것이 일어나리니 그래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네.